일본을 덮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이시카와현 일대입니다. 이곳은 건물이 뿌리채 뽑힌 것처럼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면서 전쟁터처럼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한 강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와지마시로 가는 길.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산사태로 막혔습니다. 지진입니다. 지진입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2시간여 길을 돌고 돌아 들어간 와지마 시내. 이번엔 귀를 찌르는 자동차 경보음이 들립니다. 지진으로 주택이 내려앉으면서 밑에 깔린 차량에서 사흘째 울리고 있는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와지마시를 강타한 강진의 영향으로 건물이 뿌리째 뽑힌 듯 완전히 옆으로 누운 상태입니다. 1층에 있던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속속 도착해 넘어진 건물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로 가보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진 직후 화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거리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집들과 가게들, 와지마시 곳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友達のちょっと安否確認に来て 와지마시 외곽마을의 한 대피소. 오사카에 사는 한 남성은 지진 직후 부모님이 계신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一番足りないものはやっぱり水と食べ物ですね。 지진 사흘째 주민들은 단수로 학교 수영장물을 길어놨습니다. 더딘 복구 작업으로 이시카와현 등에선 3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여전히 정전과 단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어제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났을 당시 379명이 타고 있던 일본 항공 여객기의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나가게 해달라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90초를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2일 저녁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충돌한 잘 비행기 내부입니다. 엔진 쪽에서 펑 하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치솟자 승객들이 동요합니다. 승무원들이 침착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이 여기저기서 겁을 먹은 아이들의 울음이 터집니다. 자칫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승객들을 차분히 달래며 승무원들은 탈출용 슈터를 펼쳐 차례차례 기내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최신형 A350 기체는 완전히 녹아내리듯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충돌 시점부터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379명이 전원 빠져나오는데 대략 4,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탈출 후 10분도 되지 않아 기내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승무원들의 빠른 판단과 승객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항공기의 90초 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90초 룰이란 기체 충돌이나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구의 절반 이하만 사용해 90초 이내에 승객들을 전원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항공안전 매뉴얼상의 골든타임입니다. 비상탈출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도 한쪽의 탈출구만 이용해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기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あと順次誘導されて降りたので乗客の人もそんなにパニックにはなってなくてみんな降りたというような格好ですね。その間多分5分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 이번 사고로 잘기에선 가벼운 부상자만 발생했지만 충돌한 일본 해상보안청 비행기는 승무원 5명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뉴스룸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해군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완전 우리 기술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첨단 구축함을 만드는 이 KDDX 사업입니다. 규모가 7조 원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사업 따내려고 HD-현대중공업과 지금은 한화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두 회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선을 넘었습니다. 현대 직원들이 해군 기밀을 몰래 찍어 빼돌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밀 유출이 드러나고도 입찰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긴커녕 오히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현대 쪽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죠.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방사청 최고위급까지 수사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가 이건 입찰 자격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감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기소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입찰 공고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관련 감점 기준을 바꿨습니다. 감점을 없애거나 깎고 감점 적용 기간도 줄였습니다. 방사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꾼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왕정홍 당시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꾸기 9개월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을 찾았습니다.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기존 처벌에 더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의 처벌 완화 요청은 2018년 중순, 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방사청은 총리실 보고 내용과 달리 처벌을 완화시켰습니다. 8개월 뒤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뜹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평가 지침서는 더 완화가 돼 버렸어요. 오락가락 규정 속에 기밀 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를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이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고 내용과 달리 감점을 깎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강릉 산불이 난 지 9달이 지났지만 집을 잃은 주민들은 여전히 조립식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지원도 중단되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소나무가 가득했던 집 뒤편엔 검게 탄 나무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얼마 전에 옹벽을 새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쪽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시숙소 조립식 주택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서 이렇게 벽돌과 판넬로 바람막이를 만들어뒀습니다. 7평 남짓한 이 조립식 주택에서 익숙한 물건은 불이 나던 날 입고 있던 작업복뿐입니다. 추억들, 사진들 다 타고 그런 생각하면 힘들어요, 정말. 9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4월 11일 8시 20분경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날. 화재 이후 처음 맞는 겨울은 유난히 더 춥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다 하나씩 사입었지. 문을 닫아도 찬 기운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방한용 비닐을 둘러뒀습니다. 이 집 안쪽인데요. 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요. 이렇게 단열재를 하나 더 붙여뒀습니다.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이불을 하나 둘러뒀는데 그래도 바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기 판넬로 된 바닥은 이불을 깔지 않으면 금세 차가워집니다. 별로 잘 안 데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차갑네요. 안 켠 것 같이. 다시 돌아갈 곳도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게 더 절망적입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올해 이제 8살이거든요. 엄마 옛날 경포집 보고 싶지 않아? 장난감 놀이방도 있었고
여기는 맞다. 보상금이 나왔지만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0억짜리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또 지어가지고 어떻게 갚냐고. 9달간의 전기세 지원도 다음 달이면 곧 끝납니다. 이번 달 22만 원인가 그래요. 2022년에 먼저 산불을 경험한 김옥자 할머니의 집은 전기세 지원도 모두 끊겼습니다. 연기세라도 좀 감해 주는 게 없나 이래니 뭐 그런 거 자꾸 바랬어 이러더라고. 그나마 있던 컨테이너 무상 임대도 올 봄이면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작은 연기만 봐도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재난 이후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